오늘 나가는 부분은 유니캐스트 라우팅 그리고 라우팅 테이블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라우팅 테이블을 RIB라고 한다. 많은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라우팅 인포메이션 베이스. 그런가 하면 FIB 테이블, 포워딩 인포메이션 베이스라고 하는 부분은 라우팅 테이블이 아니다.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말이 많았었나 봐요. 왜냐하면 시스코에서 CCNA 교재를 가장 최신 버전, 아직까지 이제 내년부터는 엔터프라이즈 쪽으로 바뀌겠지만 RNS CCNA 3.0이 마지막 버전이었죠. 거기서는 그냥 두 개를 다 라우팅 테이블이다. 컨트롤 플랜 영역의 라우팅 테이블을 우리는 RIB라고 부르고 데이터 플랜 영역의 라우팅 테이블을 FIB라고 부른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걔네들을 구분하지 말고 어느 영역의 라우팅 테이블이냐, 이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오늘 학습해야 되는 내용은 당연히 RIB하고 FIB 테이블, 그리고 컨트롤 플랜하고 데이터 플랜에 대한 부분을 학습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자, 처음에 나오는 게 컨트롤 플랜 영역에서의 라우팅 테이블, 라우팅 인포메이션 베이스라고 이야기를 하죠. RIB 테이블입니다. 우리가 라우터가 있으면 이 라우터를 크게 세 개의 플랜으로 나눕니다. 매니지먼트 플랜, 그 다음에 컨트롤 플랜, 그 다음에 데이터 플랜. 매니지먼트 플랜은 나중에 자세하게 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매니지먼트 플랜이 여러 개로 나누어 있지 않은 게 우리가 이미 많이 알고 있는 iOS 기반의 일반 장비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매니지먼트 플랜을 나누어서 예를 들어서 스위치에 가상 스위치를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가상 스위치에 들어가면 그 스위치만 관리할 수 있도록, 이러면 매니지먼트 플랜을 나누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우리가 VMware를 한다. VMware로 가상 서버를 올렸다 그러면 가상 서버에 들어가면 그 가상 서버만 관리할 수가 있죠. 그런 반면에 우리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일반적인 라우터 장비, iOS 기반의 또는 스위치 장비, 얘네들은 매니지먼트 플랜은 나눠져 있지 않아요. 한 인터페이스라도 텔넷이 가능하게 되면 전체 장비를 다 관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어쨌든 그 부분은 나중에 다른 부분에서 강의를 하도록 하고요. 매니지먼트 플랜이라고 한다면 관리하는 영역이죠. 텔넷으로 접속을 한다든지 SSH로 접속한다든지 HTTP로 접속한다든지, 접속을 해서 CLI 기반으로 내가 컨피그레이션을 해서 장비에 뭔가 세팅을 한다든지, 아니면 GUI 기반으로 들어가서 뭔가 세팅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매니지먼트 플랜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컨트롤 플랜 영역은 프로세스가, 즉 소프트웨어가 동작하는 기반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매니지먼트 플랜에 접속을 해서 인터페이스에 IP 어드레스를 주고 노셧다운을 시켰습니다. 그럼 인터페이스가 업으로 올라오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커넥트라고 하는 라우팅 프로토콜, 커넥트도 라우팅 프로토콜입니다. 커넥트라고 하는 라우팅 프로토콜에 해당 커넥트된 네트워크 정보가 거기에 데이터베이스로 들어가게 되겠죠. 그렇게 커넥트라고 하는 것을 이네이블 시킬 수가 있고요. 물론 커넥트라는 라우팅 프로토콜은 디폴트로 이네이블 돼 있어요. 스태틱도 마찬가지고. 자, 그래서 커넥트라고 하는 프로세스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내가 수동으로 A 경로는 저쪽으로 가라, 이렇게 스태틱 경로를 만들면 스태틱 라우팅 프로토콜을 관리하는 또 프로세스가 동작하게 되겠죠. 그리고 OSPF를 구동을 시키면 OSPF가 동작을 해서 다른 옆에 네이버들하고, 그러니까 나랑 다이렉트로 연결되어 있는 장비들하고 데이터베이스를 서로 간에 주고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OSPF라고 하는 프로세스가 올라가서 내 네트워크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상대방의 업데이트 정보를 받고, 이런 작업들을 수행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받은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뭐를 해요? 그쵸? SPF 알고리즘을 계산을 해서 베스트 패스를 찾겠죠. EIGRP도 마찬가지죠. 내가 EIGRP를 구동을 시키게 되면 EIGRP라고 하는 프로세스가 올라가서 다른 장비들하고 네트워크 정보를 서로 간에 주고받게 되겠죠. 자, 이렇게 이제 프로세스를 다 올리고 나면 커넥트에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랑 다이렉트로 연결되어 있는 인터페이스의 네트워크 정보가 커넥트라고 하는 프로세스의 데이터베이스로 들어가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스태틱 경로를 만들면 스태틱 라우팅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프로세스의 그 데이터베이스 안으로 스태틱한 경로들이 들어가게 되겠죠. 그리고 OSPF를 돌린다라고 하면 당연히 네이버하고 나하고 서로 간에 업데이트 주고받은 정보들이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겠죠. 그때 OSPF나 EIGRP 같은 경우는 네이버 테이블이라는 걸 따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먼저 네이버인지 아닌지 먼저 체크를 하고 네이버가 아닌 장비에서 업데이트가 들어오면 전부 다 무시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OSPF는 네이버 테이블이라는 걸 만들고 그 다음에 네이버하고 서로 간의 데이터베이스를 교환해서 링크 스테이트 데이터베이스라는 것을 만들어요. 나중에 저희가 이제 링크 스테이트 라우팅 프로토콜이 뭔지, 그 다음에 디스턴스 벡터 계열은 또 뭔지 배우시게 될 건데, OSPF랑 IS 같은 라우팅 프로토콜 우리가 링크 스테이트 라우팅 프로토콜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LSDB에 업데이트한 내용들을 전부 다 저장을 해서 그 데이터베이스를 기준으로 해서 SPF 알고리즘으로 베스트패스를 선출하게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EIGRP도 마찬가지로 네이버 테이블을 만들고 그 다음에 EIGRP에선 데이터베이스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토폴로지 테이블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그 정보도 다른 장비들한테 받은 업데이트 내용이 전부 다 그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커넥트 내에서도 베스트패스를 찾을 거고 스태틱에서도 베스트패스를 찾을 거고 OSPF에서도 SPF 알고리즘에서 베스트패스를 찾을 거고 EIGRP도 듀얼 알고리즘에 의해서 베스트패스를 선출하게 되겠죠. 그러면 각각의 프로세스들에서 베스트패스를 선출하고 나면 걔를 라우팅 테이블에 집어넣게 될 겁니다. 그게 RIB예요. 라우팅 인포메이션 베이스라고 하는 거죠. 자, 요 라우팅 테이블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잠깐 실습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지금 현재 R1에 들어와 있습니다. R1에서 R2의 루프백인 2.2.2.2하고 R3의 루프백인 3.3.3 그 두 개의 네트워크 정보를 확인을 하도록 할게요. 일단 CIP 루트 해서 라우팅 테이블을 전부 다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2.2.2.2라고 하는 네트워크 정보를 봤더니 걔는 OSPF라고 하는 라우팅 프로토콜의 데이터베이스에 있다. 어느 데이터베이스에서 갖고 왔는지에 대한 정보가 있는 겁니다. 뭐 커넥트에서 갖고 왔다, OSPF에서 갖고 왔다 이런 식으로 해서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2.2.2.2라고 하는 네트워크는 OSPF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져왔고 그 다음에 어드민 디스턴스 값이 있다 그랬죠. 어드민 디스턴스 값이 110이다. 그리고 지금 현재 걔까지 내가 도달해야 되는 거리가 이만큼 떨어져 있다. 이게 이제 SPF 알고리즘에 의해서 계산된 거리 값인 거죠. 코스트라고 하고 전체적으로는 다 매트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해당 네트워크로 가기 위해서는 넥스톱이 누구냐? 10.10. 12.2한테 보내야 된다. 그리고 그 네트워크를 학습한 지 얼마나 되느냐? 49분 7초가 됐다. 그러면 이 넥스톱을 찾아가기 위해서 누구한테 어느 인터페이스로 보내야 되느냐? 기가빈 0/0번으로 보내면 된다. 얘를 OIF라고 이야기해요. Outgoing Interface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해당 네트워크로 가려면 누구한테 보내야 되고 어느 인터페이스로 내보내야 되는지에 대한 정보가 들어가 있습니다. 3.3.3.3도 보죠. 마찬가지로 3.3.3.3도 OSPF로 학습을 했다. 그리고 어드민 디스턴스 값이 110이고 걔도 이만큼 떨어져 있다. 그리고 10.10.13.3한테 보내면 되고 기가빈 0/1번으로 내보내면 된다. EIGRP 정보도 볼까요? 5.5.5.5는 EIGRP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정보를 갖고 온 거고 어드민 디스턴스 값은 90이고 그 다음에 EIGRP 듀얼 알고리즘에 의해서 만들어진 매트릭 값은 13816이다. 그리고 걔로 가기 위해서는 넥스톱이 10.10.15.5 얘한테 보내면 되고 그 다음에 기가빗 0/3번으로 보내면 된다. 그런데 실제로 라우팅 테이블에 있는 내용은 저 내용이 전부 다가 아니에요. 라우팅 테이블 안에는 옵션 필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OSPF에서 사용하는데 필요한 옵션 필드, EIGRP에서 사용하는 옵션 필드 그 내용들을 전부 다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CIP 루트로 보면 안 되겠죠. CIP 루트 2.2.2.2 한번 보죠. 그러면 OSPF로 받은 정보에 대해서 얘는 지금 현재 OSPF 1번으로 학습한 정보다. 디스턴스가 110이고 매트릭 값이 이만큼 떨어져 있고 그 다음에 걔 지금 현재 타입은 인트라 에어리어다. OSPF는 에어리어라고 하는 게 있어서 우리 에어리어의 네트워크이냐 인트라 에어리어 LSA라고 하는 게 있어서 이제 타입 정보니까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설명드리기에는 너무 어려운 부분이고
인트라 에어리어다 또는 다른 에어리어에 있는 정보면은 인터 에어리어다. 그리고 다른 라우팅 프로토콜에서 갖고 왔으면은 익스터널이다. 또 익스터널이 또 타입 1, 타입 2로 또 나눠져요. 어쨌든 이런 정보들, 걔가 지금 현재 어떤 네트워크인지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나타나고요. 그리고 걔한테 가려면은 누구한테 보내야 돼요? 10.10.12.2한테 보내는 거죠. 마지막으로 업데이트 받은 게 10.10.12.2한테 업데이트를 받았고, 해당 업데이트 내용은 기갑인 0/0번으로 들어왔다. 그러면 해당 네트워크로 가려면은 당연히 10.10.12.2한테 받았으니까 10.10.12.2한테 보내야 된다라는 것은 당연히 알고 있겠죠. 그런데 from 다음에 뭐가 나와 있습니까? from 2.2.2.2 하고 나와 있죠. from 2.2.2.2. OSPF는 바로 옆에 있는 장비가 나한테 업데이트를 해줬어요. 그러면은 10.10.12.2라고 하는 장비가 나한테 업데이트를 해준 거죠. 그리고 해당 네트워크는 우리 에어리어 안에 걔를 최초로 우리 쪽으로 갖고 온 애가 누구야? 이 정보를 라우터 아이디라는 걸 가지고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2.2.2.2라고 하는 라우터 아이디를 가진 애가 해당 장비가 R2입니다. 걔가 정보를 최초로 갖고 왔는데 내가 걔한테 가려면 10.10.12.2로 보내면 돼. R3로 한번 가볼까요? 2.2.2.에서 R3로 한번 가봅니다. CIP 루트 2.2.2.2 하면 R2가 R1한테 업데이트하고 R1이 업데이트를 하면 내가 받은 건 누구한테 받은 거예요? 10.10.13.1한테 받은 거예요. 그래서 패킷을 보내려면 누구한테 보내면 돼요? 10.10.13.1한테 보내면 돼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10.10.13.1이라고 하는 건 내가 쟤한테 받았으니까 쟤한테 보내면 되는구나. 이런 개념이 아니라 링크 스테이트 라우팅 프로토콜은 데이터베이스에 정보가 다 모이면 자기가 자신의 에어리어가 어떻게 생겼는지 풀 토폴로지를 그립니다. 그래서 풀 토폴로지를 그렸더니 2.2.2.2의 32비트라고 하는 애는 누가 갖고 있는 거예요? 2.2.2.2라고 하는 라우터 아이디를 가진 장비가 해당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2.2.2.2라고 하는 장비로 가는데 가장 가까운 경로가 어디지? R1을 거쳐서 R2로 가는 게 가장 가깝구나. 그러면 나는 R1한테 보내면 되겠구나 라고 해서 풀 토폴로지를 그리고 나서 베스트패스를 찾은 게 10.10.13.1인 겁니다. 디스턴스 벡터 계열인 EIGRP하고는 조금 다른 거죠. 지금 현재는 제가 말씀드린 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갈 수 있지만 이렇게 한번 듣고 나중에 링크 스테이트 라우팅 프로토콜을 배우시면 그때 한 말이 저 말이구나 라고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10.10.13.1로 보내려면 어디로 보내야 되지? 기갑인 0/0으로 보내면 된다. 그리고 이제 매트릭 값이 3만큼 떨어져 있다. 얘가 여기서 2만큼 떨어져 있었죠. 그리고 여기 기갑인 0/1번이 코스트가 1이기 때문에 3만큼 떨어져 있다 라고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EIGRP 정보를 한번 확인해 보죠. CIP 루트 4.4.4.4. 자, 보면 마찬가지로 얘는 EIGRP1의 데이터베이스에서 갖고 왔다. 그 다음에 디스턴스 값이 90이고 매트릭 값이 13816이다. 그리고 EIGRP도 인터널하고 익스터널이 있었죠. 그래서 얘는 인터널이다, 네트워크 타입이. 그리고 희한하게 EIGRP는 자기 정보를 자기가 갖고 왔는데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별로 의미는 없어요. EIGRP1에서 리디스트리에서 갖고 온 것처럼 표시가 돼요. 그 다음에 걔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누구한테 받았느냐? 10.10.14.4한테 받았고 기갑인 0/2번에서 들어왔다. 그러면 디스턴스 벡터 계열인 EIGRP는 풀 토폴로지를 그리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누구한테 받았지? 그럼 걔한테 보내면 되겠네 라고 해서 밑에 내용도 라우터 아이디로 관리하는 게 아니죠. 10.10.14.4한테 받았으니까 얘한테 보내면 되는 거예요. 얘한테 받았는데 걔가 10.10.14.4예요. 별거 없죠. 그리고 걔가 어디 붙어 있어요? 0/2번에 붙어 있어요. 그럼 0/2번으로 내보내면 되는 거죠. 그리고 EIGRP가 매트릭 값을 계산할 때 밴드위스, 딜레이, 릴라비티, 로드, MTU를 사용을 합니다.
그 정보가 전부 다 라우팅 테이블에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건 별로 저는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결국은 라우팅 테이블에선 다른 라우팅 프로토콜하고 싸울 때 뭐를 비교하잖아요? 매트릭 값을 비교하지 않으니까 그냥 쟤는 매트릭 값이 13만 몇이다 이렇게만 나오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저 정보가 라우팅 테이블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토탈 딜레이는 뭐 5010이다, 5010 마이크로 세컨드, 밴드위스는 1G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라우팅 테이블만 잘 읽으셔도 지금 현재 내가 어떤 네트워크를 어떻게 정보를 받고 있는지를 쉽게 좀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QIP 루트를 본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QIP 루트하고 나서 자세한 네트워크 정보까지 왔을 때 내가 그것을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라우팅 테이블을 만들어요. 거기까지 만들면 일단 컨트롤 플랜에서 소프트웨어적으로 베스트 패스 찾는 것까지는 끝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패킷이 들어왔을 때 이 라우팅 테이블을 가지고 비교를 하다 보면은 지금 컨트롤 플랜 영역의 테이블이 있잖아요. 그러면 패킷이 들어왔을 때 컨트롤 플랜으로 패킷을 보내주면 여기서는 소프트웨어적으로 처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CPU가 걔를 목적지가 어딘지 체크한 다음에 라우팅 테이블에서 룩업 해가지고 포워딩을 해야 되니까, 예전에 네트워크의 속도가 굉장히 저속일 때는 가능했지만 지금 막 40G, 100G에서 트래픽이 들어오는데 걔를 전부 다 프로세스가 처리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이것을 소프트웨어적으로 처리하지 말고 하드웨어적으로 처리할 수는 없을까 라고 해서 데이터 플랜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데이터 플랜에 칩을 만들어서 그 칩에서 바로 포워딩 할 수 있도록 만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데이터 플랜의 라우팅 테이블인 FIB 테이블 얘기가 나옵니다. 이 FIB 테이블이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 우리가 프로세싱 스위칭 전부 다 위에서 프로세스가 다 처리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패스트 스위칭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옵티멀 스위칭이 나오고,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패스트 스위칭이나 옵티멀 스위칭은 첫 번째 패킷에 대해서는 프로세스가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캐시를 이용해서 포워딩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첫 번째 패킷조차도 하드웨어적으로 포워딩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토폴로지 스위칭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토폴로지 스위칭, 지금 현재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기술입니다. 토폴로지 스위칭을 만들면 시스코의 토폴로지 스위칭 이름이 CF 스위칭 기술이죠. 그래서 토폴로지 스위칭을 만들면 라우팅 테이블에 있는 정보를 가지고 하드웨어에서 포워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FIB 테이블이라는 것을 만듭니다. 캠 테이블, T캠 테이블 이런 내용들도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FIB 테이블, 포워딩 인포메이션 베이스라는 것을 만들어요. 얘는 그냥 패킷이 들어왔을 때 걔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지? 하드웨어적으로 이것만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뭐 OSPF로 배웠다, EIGRP로 배웠다 다 필요 없어요. 뭐만 있으면 돼요? 해당 패킷의 데스티네이션 IP 어드레스를 보고 어느 인터페이스 누구한테 보내면 되지? 이것만 있으면 됩니다. 그냥 포워딩하기 위한 용도만 있는 거니까. 그래서 FIB 테이블이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라우팅 테이블에 뭐가 있었어요? 넥스톱 정보가 있었죠. 걔한테 가려면 누구한테 보내야 된다라고 하는 넥스톱 정보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FIB 테이블이 만들어지면 FIB 테이블에 있는 넥스톱에 대해서 먼저 아무도 요구하지 않았는데 ARP 패킷을 던집니다. 넥스톱에 대해서. ARP에 대해서 나중에 자세하게 배우시게 될 겁니다. 내가 상대방의 IP 어드레스는 알고 있는데 맥 어드레스를 모를 때 던지는 게 ARP야. 그러면 넥스톱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해서 야, 넥스톱에 대한 정보 누구냐 얘가, 맥이 뭐야? 라고 던지는 거죠. 그러면은 넥스톱이 내가 그 정보를 받아서 제가 나의 맥 어드레스를 모르는군. 그래서 걔가 응답을 해줍니다. 나의 맥은 몇이야? 라고. 그래서 ARP 리퀘스트를 던지면 ARP 리플라이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리플라이 받은 정보를 가지고 adjacency 테이블이라는 것을 만들어요. 이 adjacency 테이블이라고 하는 거 안에는 넥소까지 갈 때 레이어 2 헤더를 뭐를 붙여야 되는지 그 정보를 미리 만들어 놓는 겁니다. 하드웨어적으로 포워딩을 하려고 봤더니 레이어 2 헤더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왜? 라우터는 뭐를 받으면? 프레임을 받으면 IP 정보를 확인해야 되니까 레이어 2 헤더를 디인캡슐레이션 하죠. 그리고 나서 라우팅을 시켜야 데스티네이션 IPS를 본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내보내려고 봤더니 레이어 2 헤더를 이미 디인캡슐레이션 했으니까 다시 인캡슐레이션 해야 되죠. 그러려면 상대방의 뭐를 알아야 돼요? 상대방의 맥 어드레스를 알아야지 레이어 2 헤더를 만들어서 포워딩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ARP한테 요청을 해서 받아내고 이런 것도 딜레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한 겁니까? 네, 레이어 2 헤더를 미리 만들어 놓자. 저 넥스톱으로 갈 때는 내가 레이어 2 헤더를 미리 만들어 놓고 걔를 붙여서 그냥 포워딩 하자. 이렇게 하기로 한 거죠. 그래서 adjacency 테이블을 만들고 나면 adjacency 테이블에서 레이어 2 헤더를 붙여서 바로 포워딩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일반 라우터 또는 L3 스위치에서 동작하는 원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한번 CF 테이블은 어떻게 생겼고 adjacency 테이블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R3에서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R3에서 R2에 2.2.2.2로 트래픽을 보내고 싶어요. 그러면은 show IP CEF 테이블을 보면은 거기에 2.2.2.2의 32비트는 10.10.13.1 R1한테 보내면 되고 기가빈 0/0으로 보내면 된다 라고 해서 나와 있죠. 그럼 이제 내가 0/0번으로 패킷을 보내려고 해요. 왜? 10.10.13.1한테 보내야 되니까. 그러면 show adjacency 테이블 정보를 확인을 합니다. 여기에 10.10.13.1에 대해서 기가빈 0/0으로 adjacency 테이블에 만들어져 있나? 만들어져 있으면 레이어 2 헤더를 바로 붙여서 포워딩하면 되잖아요. 확인을 합니다. 그러면 레이어 2 헤더가 이미 만들어져 있는지 체크를 해보죠. 그런 경우에 디테일 정보를 확인하셔야 돼요. 디테일 정보를 확인하시면 이렇게 뭔가 숫자로 쭉 써있는 정보가 있네요. ARP한테 요청해서 받아왔대요. 그래서 테이블을 만들었답니다. 이게 레이어 2 헤더인 거죠. 보시면 기가빈 0/0번으로 내보내죠. 그러면은 show 인터페이스 기가빈 0/0번 정보를 봤을 때 자신의 맥 어드레스 5000/0003/0000 어딨나요? 여기죠. 레이어 2 헤더는 뭐부터 나오니까? 데스티네이션 맥 어드레스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소스 맥이 나오니까 자신의 인터페이스 기가빈 0/0번의 맥 어드레스를 소스 맥으로 해서 달아서 여기다가 세팅을 하고요. 그 다음에 R1의 기가빈 0/1번 기가빈 0/1번이 데스티네이션 맥 어드레스겠죠. show 인터페이스 기가빈 0/1번 정보를 보면은 5000/0001/0001 얘가 테이블 앞에 나오겠죠. 네. 000/0001/0001 5000/0001/0001 그래서 데스티네이션 맥 어드레스 ARP를 던져서 알아낸 거죠. 그 다음에 소스 맥 어드레스 뭡니까? 자신의 인터페이스의 맥 어드레스 그 다음에 0800 상위 프로토콜이 IP다 라고 하는 의미죠. 그러면 저기 항상 0800이 붙습니까? 맞아요. IP 버전 6 CF를 이네이블 시키지 않으면 프로토콜은 IP만 지원합니다. IP 버전 4만. IP 버전 4가 아니면 CF 스위칭이 안 돼요. 토폴로지 스위칭이 안 된다는 얘기죠. IP 버전 6 CF를 올리면 IP 버전 6도 똑같이 F5 테이블이 만들어져서 똑같이 통신할 수는 있고요. 자, 그 부분은 나중에 우리가 F5 테이블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시 한번 학습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레이어 2 헤더를 미리 만들어 놓고 포워딩을 합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R1에서도 그 정보를 받으면 CIP CF 했을 때 2.2.2.2에 대해서 10.10.12.2로 보내면 되고 기가빈 0/0으로 보내면 된다. 그럼 얘도 뭐를 만들어 놨겠어요? 당연히 adjacency 테이블에서 레이어 2 헤더를 미리 만들어 놨겠죠. 디테일 정보를 보면 얘는 지금 현재 얘는 인터페이스 하나밖에 없으니까 정보가 하나밖에 없는 거고 얘 입장에서는 얘로 가는 거 얘로 가는 거 얘로 가는 거 얘로 가는 거에서 R2로 가는 거 3로 가는 거 4로 가는 거 5로 가는 거 4개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디테일 정보를 보면은 이렇게 4개 헤더를 다 만들어 놓는 거죠. 기가빈 0/0으로 내보내는데 10.10.12.2면은 요 레이어 2 헤더를 붙여서 보내고
기가빈 0슬러시 1번으로 날아가는데 10.10.13.32 넥스톱이면 요 레이어 2 헤더를 붙여서 보내고, 기가빈 0슬러시 2번으로 내보내는데 넥스톱이 10.10.14.4면은 요 레이어 2 헤더를 붙여서 보내고, 마지막으로 기가빈 0슬러시 3번으로 날아가는데 넥스톱이 10.10.15.5면 요 레이어 2 헤더를 붙여서 보내라. 이래서 레이어 2 헤더를 다 붙여놓고 그 다음에 걔를 바로 붙여서 하드웨어적으로 포워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게 FIB 테이블하고 에디전시 테이블하고의 연동 관계인 거죠. 걔가 어디 있는 거예요? 그 정보들이 데이터 플랜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그게 데이터 플랜에서 FIB 테이블하고 에디전시 테이블 관계의 연결 관계고요. 그 연결 관계에 대해서 한 단계만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죠.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지. 자, 위에 라우팅 테이블은 FIB 테이블을 만들고 나면 패킷을 포워딩하는 데 있어서는 아무런 역할을 수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냥 전부 다 무시하시면 되고, FIB 테이블이 있을 겁니다. 그 FIB 테이블은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매치를 시켜야 되는데, 저번 강의 시간에 말씀드렸죠? 롱지스트 매치가 가장 우선한다고. 그래서 FIB 테이블은 32비트, IP 버전 4라고 하는 32비트 정보가 제일 위에 있고요. 그 다음에 31비트, 30비트, 29비트에서 위에서부터 순차적으로 매치돼서 내려올 수 있도록 하려고 롱지스트 매치 순서대로 쭉 소팅이 됩니다. 그래서 네트워크가 다음과 같이 2.2.2.2의 32비트는 넥스톱이 10.10.12.2고 기가빈 0슬러시 0으로 내보내야 된다. 3.3.3.3의 32비트는 넥스톱이 10.10.13.3이고 기가빈 0슬러시 1번으로 내보내야 된다. 그리고 100.100.100.0의 24비트도 넥스톱이 10.10.12.2고 기가빈 0슬러시 0으로 내보내야 된다. 만약에 테이블이 저렇게 3개밖에 없다고 쳐보자. 내가 갖고 있는 네트워크가 저렇게 3개밖에 없어요. 그러면 FIB 테이블의 넥스톱은 2가지밖에 없네요. 기가빈 0슬러시 0으로 내보냈을 때 10.10.12.2인 거하고 밑에 건 똑같죠. 기가빈 0슬러시 1번으로 내보냈을 때 넥스톱이 10.10.13.3인 거 2개밖에 없죠. 그러면 에드젠시 테이블도 2개만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에드젠시 테이블에서 기가빈 0슬러시 0으로 내보냈을 때 넥스톱이 10.10.12.2인 거에 대해서 레이어 2 헤더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기가빈 0슬러시 1번으로 나가는 것 중에서 넥스톱이 10.10.13.3인 거에 대해서 레이어 2 헤더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네들끼리 서로 간에 연결을 시켜요. 얘는 첫 번째 거랑 세 번째 거면 얘한테 보내면 되는 거죠. 둘 사이에 연결 고리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3.3.3.3의 32비트는 얘에 매치 되는 거죠. 두 번째 거에 매치가 되는 거니까 걔하고 맵을 만들어 놔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패킷이 들어옵니다. 패킷이 들어왔는데 100.100.100.1이라고 하는 데스티네이션 IP 어드레스를 달고 들어왔네요. 그러면 롱지스트 매치를 우선시해야 되니까 위에서부터 순차적으로 쭉 비교해서 내려옵니다. 한 비트 한 비트 비교하는 방식이 옛날 방식이었고, 지금은 8비트 단위로 비교하거나 16비트를 통째로 비교하면서 내려오는 방식을 사용을 해요. 자, 그래서 쭉 내려오다 보니까 위에는 매치가 안 되고 100.100.100.0의 24비트에 매치가 되네요. 그래서 우리가 히트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딱 맞아 떨어졌다는 얘기죠. 그러면 얘가 누구랑 연결되어 있습니까? 아하, 얘랑 연결되어 있군. 그러면 나는 레이어 2 헤더를 얘를 붙여서 포워딩을 하면 되겠군. 이런 식으로 하드웨어적으로 데이터 플랜에서 위에 소프트웨어를 관리하고 있는 소프트웨어적인 컨트롤 플랜으로 넘기지 않고 하드웨어적으로 그것을 바로 포워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게 뭡니까? 그게 토폴로지 스위칭 기술을 적용한 최근 기술이란 얘기죠. 자, 여기서 한 가지만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R2에다가 인터페이스 기가빗 0슬러시 0번, 지금 현재 R1하고 연결되어 있는 구간이죠. 거기에 IP 어드레스 하나를 더 줍니다. 10.10. 거기가 12.2로 되어 있는데 12.100이라고 하는 IP 어드레스를 하나 더 줘보죠. 세컨더리 어드레스 주시면은 여러 개 IP 어드레스 다른 네트워크로도 줄 수가 있죠. 세컨더리를 줘서 해당 인터페이스에 IP 어드레스를 10.10.12.2도 주고 10.10.12.100도 주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R1에서 show IP CF
하면은 10점, 10점, 12점, 100은 테이블에 없네요. 왜? FIB 테이블에서 넥스톱이 아니거든요. 12.2는 넥스톱이니까 자기가 알아서 ARP한테 요청해서 알아가지고 오는데 쟤는 넥스톱이 아니에요. 그냥 자기랑 다이렉트로 연결되어 있는데 걔가 존재하는지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만들지 않습니다. show address 테이블에서도 당연히 안 만들겠죠. FIB 테이블에서 요청도 안 했는데 만들어 놓을 필요가 없는 거죠. 이 상태에서 10점, 10점, 12점, 100으로 핑을 수행을 해보자. 그럼 이제 통신을 했네요. 통신을 했으면은 QIP CF 했을 때 통신한 정보에 대해서는 자기랑 어태치되어 있는 다이렉트된 네트워크이다 라고 해서 10점, 10점, 12점, 100이라고 하는 애가 FIB 테이블에 내려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왜? 이제 하드웨어적으로 처리를 해야 되니까. 처음에는 몰랐으니까 정보를 안 갖고 있다가 이제 하드웨어적 처리를 해야 되니까 10점, 10점, 12점, 100이 등록이 되고 제가 등록이 되면 당연히 show adjacency 테이블에서 걔에 대해서 레이어 2 헤더를 만들어 놔야 되니까 등록이 되겠죠. 이 부분이 문제가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뭐 지금은 문제까지는 설명을 드리진 않을 거고 뭐 때문에 문제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느냐, 내가 지금 현재 뭔가 정보가 변경이 되고 ARP에 대한 정보가 좀 잘못됐어서 클리어 ARP 해서 ARP 정보를 지우고 새롭게 뭔가 학습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FIB 테이블에 저 10점, 10점, 12점, 100이 등록이 돼 버렸죠. 그러면 ARP 테이블을 아무리 지워도 adjacency 테이블에는 그 정보가 계속 남아 있어요. 지워지자마자 CF 테이블, FIB 테이블엔 존재하니까 바로 ARP한테 요청을 해서 바로 받아오는 거예요. 쟤를 그냥 삭제를 하고 새롭게 뭔가 배울 수가 없고 상대방의 IPL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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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이 사라지지 않는 한, 걔가 사라져서 ARP에 응답을 하지 않는 한 저 정보가 계속 유지가 된다라고 하는 단점, 저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네. 자, 그래서 어쨌든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ARP에 대한 거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다 더 많은 지식을 배우시고 나서 이해를 해야 될 부분인 거고, 오늘 배우는 거에 가장 중요한 점은 컨트롤 플랜이 도대체 무엇인지, 그 다음에 데이터 플랜이 도대체 무엇인지, 그 다음에 라우팅 테이블, 컨트롤 플랜의 라우팅 테이블을 RIB라고 한다. 그 다음에 데이터 플랜의 라우팅 테이블을 FIB라고 한다. 그리고 이 FIB라고 하는 정보를 왜 만드느냐? 하드웨어적으로 포워딩하기 위해서 만드는 건데, 하드웨어적으로 포워딩을 하려고 보면은 레이어 2 헤더를 미리 만들어 놔야 된다라고 하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레이어 2 헤더를 미리 만들어 놓기 위해서 우리는 adjacency 테이블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둘 사이 연동을 시켜서 하드웨어적으로 포워딩을 한다라는 정보, 그 정보까지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이 얘기가 계속 쓰입니다. 요즘에 나오는 모든 기술들이 컨트롤 플랜에서는 어떻게 동작하고 데이터 플랜에서는 어떻게 동작하고 이 내용들이 계속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배우는 내용 중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